저희가 지금 내년에 저희가 60년째 됩니다. 이쪽에서 포장과 출하를 하는 곳이고 저희가 원자재 발입은 저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료기상 대표 우산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표장이죠. 의료기산업 원회장이죠. 안녕하세요. 의료기산업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교안 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이 부자되게 하는 경제 민물에 대해서 왜 생겼고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흘러가는 데는 뭐가 있냐면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쪽으로 왼쪽으로 서 있는 측하고 민간이 기업이 개인이 중심으로 되는 시장 경제와의 대결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을 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취임하시고 지금 8개월 좀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한정당, 정책정당, 경제안보정당을 주창하시고 제일 먼저 이 정권의 경제 실정을 해내는 백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2주년 되는 5월 9일 날 징비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멤버들 중심으로 해서 더 키우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오정훈 교수, 양준모 교수, 이정 교수님을 포함해서 40여 명의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 해서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22일 날 민부론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 달 뒤에 외교 안보 비전인 민평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문화, 안전 등에 계속해서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한날 한시에 우리하고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중심으로 하는 경제 원칙을 표방하고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의 공산경제 수립을 선언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표방을 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은 부정이 되고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는 정책으로 갔습니다. 1962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이 우리보다가 1배 반이 앞섰습니다. 수출은 무려 2배가 앞섰고요. 이 밑에 보면 그때 보면은 필리핀이 우리보다가 2배 정도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 수준이 되었고요. 56년이 지난 사회주의와 시장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오히려 북한보다 25배 그리고 수출은 북한보다가 200배가 앞서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추진해온 미얀마는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수준의 1300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세계 6등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고 인구 5천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세계 12위의 우리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 7나라인데 우리가 7번째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 지도는 2015년에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인데 여기가 어딘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1950년대, 60년대는 북한 쪽이 오히려 전기가 있고 굉장히 밝은 세상이고 우리는 어두운 구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50여 년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강원도의 이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과 경제, 교통 허브로서 기여를 해오고 앞으로도 발전이 되겠고 강릉은 다 아시다시피 동계 올림픽, 그다음에 동해안 경제 해서 환동의 경제권으로 가는데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춘천은 내수면 관광산업 호반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왔던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2년 반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허물어져 가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문재인 경제에 좌장을 하셨던 분조차도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이념적인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이 이념주의 원리주의는 아마 사회주의를 얘기하신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주의의 뿌리를 둔 명령경제이다. 지금 보면 꼭 뭐 김정은 지시 1, 2호 나오듯이 1, 2 나오고 뭐 대학 입시 같은 것도 시정연설하면서 딱 지시를 하면은 확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경제 운영, 교육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단기간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진 것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경제 실험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로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 다음 아까 그 5월 9일 날 문정권 2년 동안의 경제 실정을 낱낱이 기록한 징비록, 이름을 징비록으로 지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기업 억압하고 노조 위주로 하고 4대강 삭고, 탈원전하고 이런 10개 정책들이 이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대표되고 우리 경제를 무너뜨린 장본 정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경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마찬가지로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민간에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얼마나 늘어났고 빈부격차는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지표들인데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통계 작성 이래 90년대 말 IMF 사태 이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악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보다는 지금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경제에 대한 것은 이익이 한 반 정도밖에 안 하는 23, 25% 수준으로 국민들이 그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경제가 이 정부를 어렵게 하고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보면은 5분기, 3개월씩 5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온 뭐 기업의 엑소더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그 지금 국내 전체 투자가 마이너스인데 국내 기업의 해외로 나가는 투자는 50% 증가하고 해외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40% 가까이 감소하는 이게 기업의 엑소더스. 요즘 여기에 대해서 개인도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투자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수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수출 10대국 중에서 감소율이 제일 높고 믿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그 다음에 소비는 이거는 100이면은 그저 앞으로 뭐 본전한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2015년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아서 생산이 되고 성장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금년도의 1, 4분기는 마이너스 0.4%, 2, 4분기는 1%, 며칠 전에 발표된 3, 4분기는 그런 대로 한 1% 정도 뭐 좀 될 거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0.4%. 여러분이 그런데 더욱더 내용이 엉망인 게 뭐냐 하면은 민간이 주도한 게 아니고 2, 4분기에 1% 성장한 데 보니까
정부에서 돈 부어가지고 1.2% 성장하고 민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0.2였고 3, 4분기에도 보니까 똑같이 0.2씩 0.2씩 정부 주도로 세금 써서 성장하고 있다. OECD 36개국 중에서 25번째 성장, 금년도는 결국은 1%대 성장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립 후에 1% 성장은 딱 3번 했습니다. 70년대 말에 석유 위기 때, 90년대 말에 IMF 위기 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때 1% 이하로 가고 이번이 4번째다 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 성장이 안 늘어나면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지요. 그래 보니까 취업자 증가가 보니까 이전 정부가 1년에 36만 개 늘었는데 36만 개였는데 이 정부는 지금 현재 20만 개 못 미쳐가지고 절반 수준이 밖에 안 되는데 그 절반 수준에 조차도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좀 뒤로 36만이 이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그 얘기인데 이 정부는 작년에 9만 7천 지금 26만 해가지고 17만 개에서 절반은 못 미치고 이 17만 개조차도 내용으로 보면은 앞으로 다시 와서 2년간에 200만 원 이상 받는 36시간 일주일 일하는 이상 풀타임은 오히려 85만 개가 줄어들었고 전체 늘어난 가의 110% 정도가 60대 이상 연세 많으신 분이 일자리가 증가되고 또 경제 허리인 30, 40대 가장들한테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제조업이나 금융업은 줄고 오히려 정부 수립 후 한 번도 늘지 않았던 농업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농업은 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는 줄어들고 하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겪고 9년도에 실업률 3.6인데 쭉 와서 3.1까지 지난 정부에 떨어졌다가 지금 쭉 올라가서 4% 실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소득도 못 사는 하위 20%는 오히려 8% 줄고 상위 잘 사는 20%는 14% 늘고 하니까 결국은 소득 격차가 조사 이래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2003년에 조사 시작을 했는데 그때 5배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5.3배 수준으로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경제의 실상입니다. 유일하게 이 정부가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모아놓은 이전 정부에서 모아놓은 국민 세금 모아놓은 재정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씀씀이가 과거 정부보다 2배 이상 빨리 써나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정만 써대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동안 잘못되었으니까 조금 인정하고 사과 좀 하고 그리고 정책도 양보를 좀 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좀 기대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대로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용 등급이 높다, 뭐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 뭐 독일, 네덜란드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지표 딱 유리한 것만 전부 골라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대통령 그다음에 이 정부가 국민의 국민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차버린 게 아닌가,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저버린 게 아닌가 하는 게 이번 국정연설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에도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가 민보론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하는 건데 네 가지 큰 대전환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호는 잘 사는 국민 하나 열 나라 안보로운 그런 경제를 만들어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규제 통제를 민간 개인과 시장 주도의 경제로 바꾸어 나간다. 이런 게 기본 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네 가지 전략이 있는데 크게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혁신 성장으로, 두 번째 관치에서 민간중심 시장경제로 바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천만 근로자 중심으로 나가는 거지 10%밖에 안 되는 민노총 중심으로 한 노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안전망 복지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큰 흐름이고, 이 속에 20개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득주도에서 투자혁신 성장을 하는 건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를 시켜야 되고, 규제개혁해야 되겠고, 탈원전 수도해야 되겠고,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를 하는 등 8가지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 특별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이거 2년간에 30% 가까이 올린 거는 이거는 동결 또는 생산성 범위 내에서 앞으로 증가를 억제를 시켜야 되겠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이거는 계산 단위를 현재 3개월인데 국회에 나와 있는 건 6개월로 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도록 해가지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나 얼음 장사하는 사람 여름에 몰아가지고 밤새도록 일하고 겨울 되면은 또 오히려 다른 일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칙이다.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도 재검토해서 이런 걸 위반하면은 전에는 과태료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부 전과자 만드는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겠다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 폐기시키는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전환시키는 게 관치에서 민간 중심 시장 경제로 하는데, 공정거래법이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경쟁촉진법으로 바꾸고 서비스 산업 혁신 기반 조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 등 4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10% 노조 중심에서 90% 근로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영 근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은 고용계약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사회적인 책임을 부과시키는 쪽으로 법을 개정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노동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이 복지가 참 어려운 게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정권은 잡고 정권은 유지는 되는데 나라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베네수엘라, 남미, 그리스 이런 쪽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원칙을 지켜서 포퓰리즘 쪽은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쪽으로 4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하면은 투자혁신 정책, 그 다음에 관치에서 민간중심 경제로 세 번째 90% 근로자 전체 2천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복지, 이렇게 만들어감으로써 지금까지 좌편향되어 있던 정책들을 유턴을 시켜서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민부론의 핵심 내용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국부 중심, 나라 부강되는 중심에서 민부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복원하는 것이, 유턴시키는 것이 민부론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레이건이 얘기했던 미국의 근대에서 가장 공로가 컸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데, 평화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자유다, 평화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만큼 열심히 싸우고 확보하고 지켜내는 것이 자유고 시장경제고 우리 법치주의고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큰 엑스레이 회사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 문상진 대표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이 회사만 해도 거의 60년 가까이 기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해결하고 또 외화를 벌어들여서 우리 국가 경제에 참 많이 기여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부를 만들어내는 돈 버는 경제 주체는 기업밖에 없죠. 돈 버는 경제 주체. 경제 주체가 뭐 기업도 있고 또 소비 분야도 있고 정부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돈을 버는 경제 주체는 기업밖에 없죠. 돈을 쓰는 경제 주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기업이 정상화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제가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기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뭐 이건 뭐 거의 그렇게 돼가는 것을 보입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짐작이 충분히 갑니다. 오일 쇼크, IMF,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대형 쇼크가 없는데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결국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세금을 쏟아붓고도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고 어그러져도 한참 어그러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니 또 포용 성장이니 말은 그럴듯한데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질 못하고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 버는 경제 주체는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민간이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부터 우선 힘차게 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업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규제개혁 또 노동개혁 같은 절실한 과제들은 제쳐놓고 기업들 힘들게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뭐 경제가 될 수가 없죠.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세계가 높이 평가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세계가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불쑥불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그런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부터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내놓은 민부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경제정책 대전환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죠. 뭐 저희 민부론이 세계 최고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것을 되돌려 놓을 수는 있다. 그런 자신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광림 최고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부론은 우리 경제 정상화의 해법을 거의 모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부론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힘차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면 2030년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G5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G5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 비판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살게 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데 왜 비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G5 도약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저는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인 글로벌 골드만삭스는 통일 대한민국이 2050년에 G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되고 지금의 경제 성장 추세를 유지만 해도 우리는 세계 2위가 된다. G2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민부론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의 과제를 과감하고 확실하게 실천하면 2030년에는 G5 결코 못 이뤄낼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자유와 활력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부론의 최종 목표는 뭐냐?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부론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 그것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목표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분들이 서민들이고 또 잘못된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층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중산층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기겠다 한 정부가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이런 빈부격차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서야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 그래야 그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민부론은 기업을 살려서 중산층과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민부론에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뛰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지방 경제가 특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민부론을 들고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민부론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민부론이라고 하는 정책을 설명을 드리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제를 살려낼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런 경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사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부론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가감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영국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또 그때도 이제 우리 경제인들 여러분들 뵀는데 그때 처음 초청하기 몇 분이었습니까? 12분을 초청을 했는데 처음엔 다 온다고 했죠.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사람만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4군데가 나오셨던 거예요. 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용기를 좀 내시기 쉽지 않았어요. 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용기를 내셔서 야당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정말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말씀하시고 싶었던 얘기들 다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정책과 입법 또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서 여러분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기업가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지금은 지금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다음 정권을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꿈꿨던 그런 경제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복한 기업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정책 반영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한 자리가 마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기업인으로서는 감사해야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역 경기가 어렵고 힘든 거는 진짜 정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서울보다는 지역, 소도시가 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기업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하신 민부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진이 돼갖고 성공이 돼갖고 우리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장수 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한 2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는 그 칼스버그라고 맥주 회사가 180년 된 맥주 회사를 제가 견학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80년 된 기업이 지금 사실 거의 뭐 하나도 없을 걸로 제가 압니다. 우리가 상공회에서 부산 상위 같은 경우가 130년 된 상위가 있는데 저희는 원주 상위는 56년 뿐이 역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의 칼스버그 맥주 회사를 가보니까는 정말 기업이 살아있구나. 아니면 또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이고 기업이 활성화되는 걸 제가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역사가 있는 기업 또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 상속이 제대로 돼서 여기 우리 아까 거기 아까 기업 우리 니스 갔다 왔지만 거기 기업처럼 지금 할아버지 때서부터 지금 기업을 운영해서 65년인가 68년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지역에 방문하시면서 정말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옳은 소리